교대 사대 등급컷이 낮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학업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다지 교사가 되고 싶지 않은 어중간한 성적의 누군가가 하다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대 사대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. 예전에는 1, 2등급들이 보통 교대 사대를 많이 갔고요. 그런데 이제 교대에 뭐 정시에 8등급이 붙었다, 뭐 교대 이제 안 간다, 사대 안 간다,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어떤 기사냐면 교사 인기 많이 떨어졌다, 4등급도 부산교대에 합격했다,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부산교대면은 그 교대들 중에도 이렇게 등급컷이 좀 높은 학교에 속하거든요. 그런데 수능 4등급 중위권 학생이 부산교대에 합격했다. 정시 4등급이면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수시보다 등급컷이 올라가요. 그러면 수시로 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훨씬 등급컷이 낮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지난해 2등급 이제는 2.63등급 이제 한 3등급대 학생들이 교대에 가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냐? 이제 그게 문제인데,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? 가장 큰 이유는 한인일 대비 보수나 대우가 너무 이제 낮다는 인식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퍼졌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이제 부모들이 나서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자식들이 교대 사대 가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 뭐 직업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신망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방학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교대 사대를 많이 가라고 했는데 이제 자식이 공부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해서 차라리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약대나 한의대, 뭐 수의대 가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피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소수지만 몰상식한 학생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또 소수지만 소수 몰상식한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교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.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 대비 너무 보수 체계가 낮은 문제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방학 때 놀고 먹으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 교사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요새는 또 법이 또 강해져서 되게 이제 조금만 애를 혼내거나 야단을 쳐도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제 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근데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. 교사를 희롱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그럼 이런 흐름이 계속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학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점점 더 없어지겠죠. 근데 뭐 이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엄청 높은 지식적 수준이 필요하진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기술, 잘 이해시키는 기술, 이런 게 필요한데,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게 중간 정도의 어떤 공부 학업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애들을 가르쳤을 때 더 수준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머리가 되게 너무 엄청 좋은 사람은 뭐 이게 왜 이해가 안 돼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교대 사대 등급컷이 낮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학업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다지 교사가 되고 싶지 않은 어중간한 성적의 누군가가 하다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우리보다 먼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지금의 미국의 학교처럼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가 슬럼화가 되고 이제 아주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. 근데 반면에 돈을 많이 써야 갈 수 있는 명문 초등학교, 명문 중학교, 명문 고등학교들의 질은 더 향상되어서 지금보다 이 양극화라는 것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학교에 보내면서 좀 추가적으로 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. 뭐 한 달에 100만 원, 많게 150, 뭐 200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이 힘들다면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, 그리고 이 학비 부담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 이거죠. 근데 물론 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. 이 경쟁에 들어가기조차 너무 힘든 사람들은 아마 그냥 포기하게 되겠죠. 지금의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말입니다.
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? 그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학교가 더더욱 더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교육을 공부하시고 교육자가 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단순히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국영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. 왜 아이들은요, 주변의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. 되게 무섭잖아요. 부모님이 집에서 하는 말씀이나 행동들을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.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먼저는 애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그 다음으로 만나는 어른이 교사인데요.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서 되게 여러 종류의 부모님이랑 다른 여러 종류의 어른들을 만나고 그중에서 누구는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누구 보고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되게 운이 좋은 경우에는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이게 참 학교 교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처럼 교사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소위 어떤 모범적인 학생들이 점점 교직을 기피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도 배울 만한 어른이 점점 더 없어진다라고 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대책은 수억을 들여서 명문 초중고에 보낼 수 없다면, 대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, 부모가 좀 교육을 공부해서 자녀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